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진짜 본성은 결국 상대방과 그만큼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알아채는 통찰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잘해주고 마음을 주었다가 결국에는 나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상대방의 옷차림과 같은 겉모습에서부터 말 한마디, 행동에서 나오는 단서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본 모습을 단번에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 끓이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순희 씨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국민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에게 친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초록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긴 생머리에 한쪽 팔에는 명품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그녀의 등장에 친구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창 모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숙 씨는 오늘 처음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은 화려한 정숙 씨의 겉모습에 모두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은근히 부를 과시하며 언제 친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다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정숙 씨는 몇몇 친구들을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숙 씨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단계 사업이었습니다. 언변까지 좋은 정숙 씨의 설명에 함께 갔던 친구들은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되는 영양제를 사거나 정기구독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순희 씨 또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구입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친구의 초대에 응했다가 결국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친구를 불렀나 싶어서 묘한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화려한 옷차림이나 외모만을 꾸미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슨과 다우닝의 연구에 따르면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은 옷차림이 단순한 외모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패션을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이나 고급 장신구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요. 위 사연의 정숙 씨처럼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얻은 호감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의 경우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로 연결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이들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마음만 다칠 수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적 호감으로 시작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나아가서는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을 잃게 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갈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외모가 말끔하고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이거나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려는 태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뿐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상대방의 본 모습, 본성을 알아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눈을 길러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을 알아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은 솔직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그게 다 맞는 듯한 쿨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니? 너무 아저씨 같아. 나니까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너희 아들 아직도 취업 준비하니? 그 나이에 여태 어떻게 한다니?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자신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척 포장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런 말을 갑자기 들었을 때 여기에 맞대응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런 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해서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레베카 웨스트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 한다.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지만 그 안에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함은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엔 배려 없는 경솔함과 상대를 깎아내리며 상처를 주는 못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함은 상대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지만 무례함은 자기 만족을 위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진정성 있는 솔직함은 관계를 성장시키지만 무례함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의도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의 일상을 망치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되도록 이런 사람과는 만남을 멀리하는 것이 좋지만 자주 봐야 하는 관계라면 무관심, 무반응으로 대응하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들이 던진 먹이를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의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세 번째, 나와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약속을 쉽게 깨거나 잊어버리는 사람 한 명쯤은 만나게 되는데요. 그나마 미리 연락이라도 주면 다행입니다. 당일날이 되어 까맣게 모르고 있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약속을 바꾸었는데 바꾼 날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내어 만나는 만큼 귀하게 다루고 여겨야 합니다. 본성부터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사람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를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또는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보고
만났을 때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루거나 만났더라도 앞도 뒤도 없이 자신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이 떨어집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이지요.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만큼은 내 시간도 내어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때때로 안부 전화나 문자도 해주고 아무 목적이 없더라도 살갑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고 먼저 나와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성이 안 된 사람에게 나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4번째.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한 60대 부부가 딸의 상견례를 위해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예비사돈이 될 분들을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한정식 코스를 시켰기에 하나의 코스가 끝나면 하나의 음식이 서빙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의 종업원이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다가 손이 미끄러져 음식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중 남편의 바지에 소스가 묻어 옷을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남편인 장 씨의 말 한마디에 예비사돈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야, 음식을 어떻게 가져다 놓는 거야? 사장 나오라 그래. 순간 상견례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옆에서 장 씨의 아내는 남편의 욱하는 말에 한마디도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리 예의를 갖추게 되는 자리라도 순간 보여지는 사람의 본 모습은 숨기기가 어려운데요. 이 상견례 자리 이후에 과연 자녀의 결혼 준비가 순탄하게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순간의 잘못된 행동 하나, 무례한 말 한마디를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쌓여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더구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약자를 대할 때 상대방의 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위에 남편 장 씨의 경우에도 잘 보여야 하는 예비사돈에게는 매너 있는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식당 종업원에게는 무례한 말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구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돌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식당 종업원이 실수를 했어도 실수는 실수대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비사돈으로부터 사돈이 될 분의 인성을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바리스타에게 잘 먹겠다고 인사를 남기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 택배기사에게 고맙다고 음료수를 건네는 인성부터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착해 보이기 위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 인사 한마디가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하여 좋은 일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인데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이 말의 뜻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등하거나 높은 위치의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쉽지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나 관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5번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의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귀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8세 영진 씨는 직장 동료인 준수 씨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진 씨는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다음 달에 월급 타는 대로 갚을게. 그러나 그 다음 달이 되고 몇 달이 지나서도 영진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자신도 돈이 필요했던 준수 씨는 조심스럽게 영진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진 씨, 몇 달 전에 빌린 돈 혹시 줄 수 있어요? 그러자 영진 씨의 반응은 돈을 빌렸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안 갚을 것도 아닌데,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재촉해? 준수 씨 당장 그 돈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말을 들은 준수 씨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급해서 빌릴 때는 언제고 오히려 그 돈도 없냐는 말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도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거나 돈 거래를 했다가 마음 상하고 돈도 잃은 경험 있으신가요? 위의 사연의 영진 씨처럼 빌릴 때는 간절했다가 오히려 갚아야 할 때가 오니 기분 나빠하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태도를 쉽게 바꿔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만날 때마다 밥값 한 번, 커피값 한 번 안 내고 얻어먹는 사람, 자신에게는 후하게 돈을 쓰면서 남에게 쓰는 돈은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돈거래는 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런 모습을 그러려니 넘기기보다는 대부분의 심리학 저서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나도 같이 물들어가는 사람,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조용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들은 겉으로 자신의 감정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저런 걸로 화를 낼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는데 조용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통 심리를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조용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특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본성이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조금씩 멀어집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니 들여다보이지 않는 사탕통에서 사탕을 꺼내어 먹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탕의 맛이 다양해서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딸기 맛이든 콜라 맛이든 아무거나 골라 먹으면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사탕통 안에 계피 맛과 초코 맛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피 맛이 아닌 초코 맛을 고르려고 애쓸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대체제가 많고 혼자임에도 외롭지 않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구태여 인간관계에 아쉬움이나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맞추기보다 매너 있는 사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지만 선을 넘는 순간 칼같이 손절합니다.
주변을 보면 싸우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고 배려와 양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선,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손절 요소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선을 넘으면 화를 내거나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냥 상대방을 자신의 인연에서 정리해버리는 것인데요. 평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양보하고 참고 참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을 넘으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써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싸우고 감정을 소비하면서 갈등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관계를 끊어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고쳐질 부분이 아니라면 참고 배려하다가도 단칼에 관계를 끊어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은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숨겨진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기도 하고 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본성이 나쁜 사람이 남아있다면 아름답게 보내야 할 나의 일상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인내하지 마세요. 나의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나부터도 본성이 바른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본성이 바르고 선한 사람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일 때만 움직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설사 나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바른 길을 택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누군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냥 기본값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는 본성이 본 모습이 바르고 선한 사람, 나부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력하게 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상대방이 숨겨진 본 모습을 보였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잘될 가족 여러분께 공감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필요한 선한 지인분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잘될 라디오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